자, 이번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늘 맹세해왔습니다. 나 최순실 모른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이 하나둘씩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글쎄요.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왔냐면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어젯밤 귀가하는 모습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왜 김기춘 실장 얘기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젯밤 밤늦게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초췌한 표정의 김종 문체부 제2 전 차관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에 기자들을 이렇게 밀치고 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진 얘기가 확인이 됐는데요. 김기춘이 말한 장소에 갔더니 최순실이 있더라.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한 게 기자들의 녹음기에 녹음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최순실을 만났다. 이건 확인한 건데 소개한 사람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짧게 했습니다만, 검찰에서 저렇게 진술을 했습니다만, 김 차관의 저런 좀 설명을 좀 이해를 해보면, 김기춘 실장이 어떠한 사유 때문에 나보고 어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잘 들어보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나가보니 그 자리에 최순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부탁한 이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소개시켜줬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라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개적으로도 말했지만 저희 채널 A와 통화에서도요. 난 맹세컨대 정말로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 소개합니다. 옛날부터 최태민 딸 그러지만은 소위 접촉을 하고 전화를 했다거나 만나봤다거나 통화를 했다거나 이런 컨택이 전혀 없어요. 검찰 조사에 밝혀질 일인데 나이대나 묵은 사람이 괜히 이런 거짓말 하면 내가 더 망신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맹세하고 그걸 모른단 말이야. 여기 드나들었다는 건 내가 지금 방송을 보고 몰라는 것이 바보다 하면 그건 할 말이 없지만 내가 그걸 전혀 모르고 나왔고 나는 그 사람하고 일면식도 접촉도 없어요. 자, 김태호 변호사님. 결국 나는 일면식도 없고 접촉도 모르고 내가 최순실이 이런 전횡을 몰랐다면 내가 바보라고 말하는 건 내가 들어야 되지만 정말 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기춘 실장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요. 지금 있었던 이원종 실장,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이원종 실장 같은 경우는 정말 3인방과 그 최순실 씨는 몰랐다 이렇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김기춘 실장이 정말 최순실을 몰랐을까? 본인도 정말 모르고 문고리 3인방이라는 벽을 뚫지 못하고 청와대 외부에서 겉돌다가 나온 건지 아니면 본인도 다 알면서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것인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김기춘 실장은 모른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김종 전 차관이 검찰에 저렇게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김기춘 실장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그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그 임기 초에 그 김기춘 실장하고 최순실 씨가 사무실을 같이 썼다는 목격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김기춘 실장이 몰랐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본인도 지금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상황이 있는 거를 그 김기춘 실장이 그래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왕 실장이라고 지칭이 되면서 해 오셨는데 몰랐다면 더더욱 문제 아니었나. 특히나 그 2년 전 정윤회 문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김기춘 실장이 실장으로 일하고 재임하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 상황만 잘 챙겨봤어도 충분히 최순실 씨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연결한 것 고리가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내가 최순실을 만날 때 김기춘 실장이 나가라는 자리에 가보니까 그가 있었더라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병원 얘기입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는 건데 차움이라는 그 클리닉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움 의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대리 처방해주고 직접 주사도 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여기에 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퇴임을 한 이후에 그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면역 세포 치료를 받았다라는 게 차움 측의 이야기입니다.
차움 이 의원은 네. VIP 고객이 회원가가 1억 네. 7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에 최순실 씨가 회원으로 있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차움 의원과 이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실제 진료 기록부를 보니까 예약자 이름에 또 환자 이름으로 볼 수 있는데 김기춘 또는 그 약자가 있네요. KKC. 예, 그렇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상하게도 가명을 쓴다던가 저렇게 네. 약자를 쓴다던가 해서 환자의 이름을 조금 가려주려고 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을 길라임으로 했던 바로 그 맞습니다. 방식대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KKC 이런 약자를 써서 표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여기서 치료를 받은 것 아니냐 하니까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글쎄, 진시황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청와대의 상황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진시황처럼 불로장생의 욕망을 가진 권력자와 그 실세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의혹의 주인공들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제 차병원에서 초특급 VIP 대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치료비나 내어가면서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차병원을 누구한테 소개받고 치료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최순실 씨랑 사무실을 같이 썼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역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 역시 김정 기자,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오늘 채널A랑 통화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면 부인하고 있죠. 서울 차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없고 2013년에 장성했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식물인간 상태죠. 그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로 혹시 살아날 방법, 회생 방법을 물어본 적은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언을 구한 적은 있지만 의학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조언을 구한 적은 있지만 내가 무슨 불로장생이나 회춘을 위한 치료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해명을 좀 저희가 소개해드리겠는데 대신 일본에 있는 클리닉 얘기가 나오는 건 또 왜 그런 거죠? 이 차움 의원에서 치수를 받은 게 있다라는 게 이제 차움 쪽의 이제 취재 결과인데 그 이후에 일본에 있는 차병원 계열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해서라고 하면서 말을 흐렸습니다만 일본에 있는 그 차병원 계열의 의료기관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장면이거든요. 저 장면은 작년 3월입니다. 그때 이제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김기춘 실장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인데 마침 저 때가 부부가 함께 일본에 가서 차병원의 일본 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을 텐데 부인이 면역력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내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요. 환자 본인의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이것을 배양시켜서 다시 몸에 주입시키면은 면역력이 증대되는 이런 쉽게 이해하면 이런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면 암 치료라든가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도 쉽게 자연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론에 근거한 치료 방법입니다. 자,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 아직도 역시 단정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알았을 가능성, 왜 굳이 그 병원을 갔을까? 뭔가 소개를 받은 것 아니지, 내지는 박정호 대변인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왜 혈액 외부에 내보내서 측정받고 또 여러 가지 그 대리 처방받고 그랬는데 대통령과 차움 의원 사이 뭔가가 왕래가 있다는 것을 김기춘 실장이 알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비서실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리고 당시에 그 비서실을 굉장히 세게 장악하고 있었고 부처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 김기춘 실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몰랐을 리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는데 작은 거짓말을 숨기려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세월호 7시간 당시도 최초 의혹이 불거진 게 사실은 김기춘 실장께서 국회에서 답변을 애매하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몰랐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안종돈 전 수석 얘기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메모를 한다는 것
검찰 수사에서 나온 얘기죠. 네, 굉장히 가치 있는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적었다면 그 지시사항을 또 안 수석의 부하 직원은 이것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점검하는 일명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가 검찰 측에서 확보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안 수석이 이제 대통령한테 받은 지시, 이 중에는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가 설립했던 광고 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뭐 KT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광고를 좀 싹쓸이하기 위해서 설립한 광고 대행사에 대해서 이것이 좀 이렇게 잘 봐달라라고 안 수석이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요. 또 각종 인사 관원한 민원들도 이 체크리스트에 빽빽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